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도록 치매를 앓고 계셨던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만큼 사셨고 긴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아버님은 효자셨어요. 덕분에 시어머니가 치매인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만저만 고생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암투병 중이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친정엄마도 함께 모셔왔던 처지라 극구 요양원에 보내기를 거부하시는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할머니의 치매가 중증으로 치닫게 되자 간병인도 들으려고 했지만 단 며칠 만에 그만두고 냅다 도망치기 바쁘니 시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연후로 너른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사셨는데 저와 남편이 그 주택 2층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원래는 그곳에서 아주버니와 형님이 살았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1년 전에 아주버니와 형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버니가 혼자서 나가 살았고 남편이 1층에 살다가 2층으로 옮겨와 살았어요. 남편도 독립해서 집을 나와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밖에서 일만 하시는 아버님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집에 시할머니를 돌보느라 힘든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편이 집에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할머니를 업고 욕실에 데려다 드리거나 휠체어에 태워드리는 일부터 일광욕을 쐬드리려고 산책을 시켜드리는 일을 시간 날 때마다 도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낮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하는데 밤잠이 뒤죽박죽인 치매 시할머니가 뜬금없이 남편의 방문을 두드리거나 밤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겁먹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2층을 옮겨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때에는 시할머니가 남편과 아주버니를 금이야 오기야라고 하시며 귀한 손자라면서 끔찍이도 이뻐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 시할머니가 정신이 나가실 때면 아무 맥락도 없이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욕을 하시곤 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참 슬픈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 시할아버지께서 시할머니를 집안에 시부모를 봉양하라고 내팽개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염장을 지르고 가곤 했다네요. 그때 그 시절엔 남자는 여자를 여럿 끼고 다니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고 반면에 여자는 시집에서 쫓겨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던 남자들만의 세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에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새면서도 시부모를 모시며 갖은 마음고생과 몸고생을 하는 시할머니를 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여겼던 아버님이 늘 시할머니께 그랬다네요. 엄마, 내가 꼭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버지는 버리세요. 이젠 잊어버리고 나만 바라보고 사세요. 내가 엄마가 고생하신 거 다 보상받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슬퍼 마세요. 다행히도 착하고 속 깊은 아들이었던 아버님 덕에 시할머니께서는 많은 의지를 하시게 되었다고 했어요. 평생의 남편이었던 시할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눈꼽만큼도 받지도 못하고 사셨지만 큰아들인 아버님은 늘 시할머니의 보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젊은 여자만 보면 젊은 시절에 고통스럽게 각인이 되었던 그 옛날에 시할아버지와 함께 팔짱 끼고 대문을 넘어왔던 여자들을 연상을 하곤 했다네요. 그래서 한 번씩 시어머니가 엄청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두 아들이나 아버님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하루 온종일 두 분만 있을 때가 많았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치매인 시할머니 때문에 외출을 쉽게 할 수가 있나, 남들도 타 가는 여행이나 부부 동반을 해서 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나.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니까 퇴근하시는 시간들이 일정치가 않아서 큰 도움도 못 주시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큰 집에서 시어머니는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탓에 시어머니가 아주버니가 결혼을 하실 때에는 2층에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셨대요. 치매 시할머니는 도우미 아줌마와 함께 시어머니께서 돌보겠다는 조건으로 2층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할머니셨대요. 한 번씩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에는 시어머니를 못 잡아먹어 안달날 사람처럼 달려들었었는데 손자 며느리였던 큰며느리를 보시자마자 맨날 그러셨다네요. 이 요망한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내 남편과 한 방에 있어? 너 나한테 죽어서 나갈래? 그냥 나갈래?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야 한다며 매타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면 뭐하냐고요. 멀쩡하시다가 어쩌다 큰손자와 손자 며느리가 다정하게 웃으면서 함께 있는 꼴을 못 보셨대요. 세상에 젊고 이쁘고 눈웃음을 치는 여자는 다 백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주버니가 이혼을 하신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아주버니가 이혼을 하시게 되자마자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집에 들어가 사는 것은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 넓은 2층 공간을 놔두고 비싼 신혼집 전세를 구하자니 돈이 아까웠어요. 살아보고 안 되면 집을 구해서 언제든지 따로 나와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들어가 살 때만 해도 중증 치매라서 말씀도 잘 못하시고 정신이 온전한 날이 별로 없으셨지만 제가 인사를 드렸어도 저에게 뭐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들은 소리가 있어서 또 나에게 그러시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너는 1층에는 별일이 아니면 내려올 필요는 없다. 여기는 다 나랑 만수랑 도우미 아줌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을 쓰지 말아라. 행여라도 너를 잘못 보고 또 머리채 잡으시고 발작이라도 하면 안 되니까 말이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에 들어와 살아준 것만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출근을 해서 퇴근 후 1층에 들러 시어머니와 남편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한 후엔 바로 2층으로 올라왔어요. 시할머니의 방에는 시어머니와 남편만이 들어가서 돌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곤 주말에 시할머니를 남편에게 맡기고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 잠깐 동안인데도 숨통이 트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오랜 간병에서 해방이 되셔서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산악회다 여행이다 뭐다 해서 집에서 계시는 날보다 안 계신 날이 더 많아서 온전히 저의 공간으로 간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니가 재혼을 하시겠다며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이는 42살인데 나이보다 더 어려 보였어요. 그 젊은 나이에 벌써 부동산이 5채나 보유하고 있었고 무슨 대표라고 했어요. 강남의 2채와 경기도에 3채를 보유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재임대업을 한다고 하는데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딘가 낯익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니 재혼 상대녀가 아주버니보다 연상인 것 말고는 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애딸린 돌싱녀도 아니었고 저혼에다 부동산 부자라고 하니까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남편도 제게 그러더라고요. 와, 이혼도 할 만하네. 저번 형수보다 100배는 더 낫네. 형이 늦복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 자기는 그렇게 좋아 보여? 그럼 안 그래? 나이도 형보다 많기는 하지만 미모도 안 빠지잖아. 40줄에 그 정도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잖아? 돈 많지. 형은 이제 인생 쫙 폈네. 그래 보여? 나는 어째 좀 그렇다. 뭐가 그래? 같은 여자로서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질투? 그래. 아까 보니까 우리 엄마가 예비 형수한테 잘해주니까 부러워하던 눈치던데. 안 그랬어? 부럽기는 그냥 내 촉이 어째 쎄한 느낌이야. 그러자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이 제게 그랬어요. 너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천상 여자인가 봐.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같은 여자끼리 경쟁 심리가 있어서 그러나? 서로 좋게 봐주면 얼마나 좋아. 누가 뭐래? 그냥 좀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네. 그동안 형이 이혼을 한 후에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아냐? 그래서 네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를 엄청 이뻐했잖아. 하지만 이젠 엄마가 아무래도 형수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거야. 네가 이해해. 알았지? 남편은 제가 아주버니 재혼 상대녀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자
제가 시어머니의 관심이 온통 그 예비 형님에게 가 있는 것을 두고 질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라 확실치 않아서 말은 할 수가 없었지만 계속해서 좀 뭔가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후로 아주버니의 재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수 같은 거 다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식구들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보내왔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런지 아주버니에게도 외제차를 떡하니 뽑아줬어요. 그래놓고 형님이 타고 다녔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1,000만 원으로 차를 인도받고 나머지는 다 아주버니의 카드로 긁었더라고요. 아주 웃겼어요. 그리고 초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니가 재혼임을 고려해서 결혼식도 조그만 교회를 빌려서 꽃값만 지불하고 목사 앞에서 가족만 모인 자리 앞에서 사진 한 판 찍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런 형님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역시 사업을 하는 며느리라서 그런지 다르긴 다르네 라고 하시며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네 마누라한테 잘해야 한다. 네 마누라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네가 덕보고 사는 거야. 알았냐? 라고 하셨는데 이런 시어머니께 형님은 용돈도 투독히 드렸어요. 제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드리는 용돈을 다 합해봐야 형님이 한 번에 드린 용돈과는 비교도 안 되었으니 당연히 비교가 되었어요. 급기야는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너 월급을 얼마나 받냐? 네? 제 월급요? 그래, 네 형님 집에 파출부도 네가 번 것보다는 많이 받을 거야. 그깟 푼돈 받고 다니지 말고 차라리 남도 아니고 네 형님인데 네가 네 형님 집 살림살이를 도맡다 해준다 셈치고 그 돈 받고 일해주면 안 되냐? 너도 아는가 모르겠다만 만복이가 자기 식구가 아닌 사람이 집에 와서 물건 만지는 거 딱 질색하잖냐. 네? 저보고 형님 집에 파출부 노릇을 하라고 이 말씀이세요? 굳이 꼭 파출부라고 해야 되겠냐? 같은 식구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게 그거죠. 어떻게 저희가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형님 집에 가서 파출부 노릇을 하라고 그러세요? 말이 파출부이지. 너한테는 좋은 기회야. 네 형님이 손이 커서 돈도 많이 줄 거다. 살다가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아무리 내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닌다지만 어떻게 제게 형님의 파출부 노릇을 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월급 받고 있는 직장이라도 있으니까 냅두시고요. 그 돈이 그렇게 탐이 나시면 어머니가 형님의 파출부를 하세요. 저는 못하니까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자 또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해 빠진 네 형님이 그럴 사람이냐? 나이도 많은데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부려먹겠어? 만복이가 깔끔쟁이라서 다른 사람 손을 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래도 너는 우리 식구이니까 괜찮을 것 아니냐? 너도 맨날 고생해서 지옥철 타고 다니면서 고생을 안 해도 되고 말이다. 어떠냐? 싫어요 어머니 라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그런 제 등 뒤에다 대고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만 내세우면 평생 그 팔자지. 돈을 쓸어 담는 만복의 철을 보면 모르나?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웬 돈 욕심이래? 기분이 팍 상해서 남편에게 일렀더니 남편이 그랬어요. 말이 파출부이지. 남에게 돈을 주느니 오전에 잠깐 가서 청소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만한 돈을 받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겠다 싶으셨겠지. 아이고 누가 효자아들이 아니랄까봐 자기 엄마의 표현은 참 잘도 하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있던 밥맛도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럼 너도 내가 형님 집에 가서 매일 파출부 노릇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거냐? 아니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벌려고 회사에 충성을 해봤자 뭐하냐 이거겠지. 막말로 오전에 빡세게 집안일을 해주고 오후에는 네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가성비를 따져서 그러신 거지. 남편의 그 말에 자존심이 더 상했어요.
그런 생각이라면 너나 그래라. 회사 때려치우고 네 형수 파출부나 해. 그러면 되겠네. 그 일로 남편과 크게 다퉜어요. 남편은 좋게 받아들일 것이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형님에 대한 견제를 적당히 하라고 했어요. 모질이 찐빵. 그래서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웬만하면 무덤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하도 네 형수한테 빠져있는 시어머니나 아주버니나 너를 보니까 한심해서 말이다. 너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래? 형님이 혼수로 보낸 명품 가방이 진품이라고 생각하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형수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깟 명품백을 가짜로 줬겠어. 그러게 말이다. 왜 그랬을까? 정신 사나우니까 그만 좀 하고 심심하면 잠이나 자. 그래? 그럼 이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잘 봐라.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사진 여러 장을 올렸더니 남편이 그 사진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여자가 형수랑 닮았는데? 닮긴 뭐가 닮아. 형님이 맞아. 뭐시 어째? 그때 바로 형님의 전화가 세차게 울렸어요. 스피커폰을 해놓고 받았습니다. 동서, 이 사진들 빨리 삭제해. 어서. 왜요?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빨리 삭제하라니까. 긴말 쏘씨가 형님이 맞죠? 영케 얼굴도 고치고 이름도 바꾸면 제가 못 알아볼 줄 알았나 봐요. 뭐? 동서가 나를 어떻게 알아? 모르긴 왜 몰라요. 내 친구 오빠의 가정을 파탄을 낸 주범인데 모르겠어요? 뭐라고? 아무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사진부터 삭제하라니까. 웃기지 말아요. 내 친구가 복수한다고 이를 갈고 있거든요. 어디서 해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또 해쳐먹으려고 왔어요. 우리 아주버니가 그렇게 만만해요. 그러자 그때서야 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야, 너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네 대급박을 땅에 후려치기 전에 빨리 삭제 안 해? 내가 미쳤니? 아직 올릴 사진이 많이 남았다. 네 아들과 딸도 있는데 올려줘야지, 안 그래? 그리고는 형님의 10살과 4살짜리 애들 사진도 마구마구 올렸어요. 남편이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서는 제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다 사실이야? 맨입으로 그러냐? 그러고도 내가 네 형수 집에 파출부를 일해주길 바라냐? 폭삭 집안이 망하게 놔두려다가 보다 못해 발설한 거다. 잘해봐라. 나머진 네가 알아내. 나도 세상 쉽게 알아냈는데 너라고 못하겠냐? 그리고 또 제가 그 가족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부동산 부자인 줄 알고 큰 며느리 집에 작은 며느리가 파출부로 들어가 일하라는 집구석에서 빠져나올랍니다. 부동산 부자는 개뿔. 다 늙은 호래비 꼬셔다가 재산 뺏고 남의 유부남 꼬셔서 애를 낳아서 돈 뺏고 그 재미로 사는 이 집 큰 며느리 덕 많이 보고 사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이 들고 일어나셨어요. 당장에 아주버니와 형님을 호출하자 형님이 내빼고 잠적해버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감히 저런 8%치도 안 되는 여자를 앞에 두고 저를 무시한 처사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형님을 볼 때부터 낯이 익어서 궁리를 하다가 결국에 생각해냈습니다. 성형을 해서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본바탕이 살아있었거든요. 얼마나 치장을 하는데 목숨을 걸었는지 알만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친구가 그동안 친구 오빠 이혼 과정을 속상하다며 소상하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친구 오빠를 위협해서 돈을 뜯고도 친구 올케 언니한테서 발각을 당해서 이혼을 당했어요. 그동안 친구랑 친구의 올케 언니가 형님의 뒷조사를 했기 때문에 떠들썩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부자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부동산이 아주 없진 않았지만 허세를 부린 거였고 기회를 봐서 한몫 잡아서 튈 생각이었던 거죠. 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테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발 늦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버니 핸드폰에 비번을 알아내서 코인에 묻어두었던 것을 다 빼갔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살살거리며 잘했던 터라 혹시 몰라서 시어머니 비대면 계좌도 열어봤더니
어느새 싹 다 이체해갔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런 시어머니께 그러셨어요. 어떻게 멍청하게 자기 휴대폰에서 돈을 빼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글쎄, 그게 고고식 명품 스카프를 사준다면서 날 데리고 가서 갑자기 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다고 해서 대신 결제를 하면 집에 가서 준다길래 내가 가르쳐줬지.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착하기는 하시지만 남의 말을 한 번 믿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물불을 안 가리고 믿는 순진하게 그지없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럼 집에 돌아와서 돈이 들어왔나 확인했을 것 아니야? 그냥 돈은 넣었을 거라고 믿었지 뭐. 설마 부동산 부자라는데 돈 안 넣었을까 봐 다그치겠어. 백녀우 같은 그 여자가 제대로 시어머니를 간파했더라고요. 여시도 사람을 봐가면서 헤쳐먹으니까요. 결국에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댔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적거리고 있네요. 아무튼 미안해. 지금 우리 집안이 풍비발산이 났는데 너까지 꼭 그래야 되겠냐? 내 할 바냐. 그게 내 탓은 아니지. 시어머니도 이런 상황에서 이혼 타령이라며 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신없는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러자 아버님이 시어머니께 그러셨어요. 이 정신없는 할망구야. 정신 좀 차려. 둘째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집안이 완전히 거덜이 날 뻔했어. 이 정도라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이건 필시 어머니가 우리를 도우신 거야. 그러시면서 시어머니에게 저에게 사과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신줄을 놨나 보다. 내 아들과 이혼만 하지 말아주라. 내가 잘할게. 부탁이다. 남편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제게 사과했어요. 그 여자는 경찰의 수배를 당하고 붙잡혀서 철저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빼내간 코인이랑 돈은 다 써버려서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제게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이나마 우리 둘째 며느리 때문에 액땜했다 손친다. 내가 대신에 깊이 사과할 테니까 네가 우리 집안 좀 지켜주면 안 되겠냐? 내가 그 보답으로 이 집의 명의를 네 앞으로 해주마. 어떠냐? 그러자 저도 어찌할 수 없는 간사한 인간이라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렇듯 사과의 뜻을 보이시는데 이혼만이 능사가 아니라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조심하네요. 다시는 안 그러시겠죠? 두고 봐야죠. 시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안 쫓겨나시려면 다들 저한테 잘하시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